안녕하세요. 한올국어학원 김소희 원장이에요. 오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국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한올국어학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중1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보는 게 없고 딱히 어떤 공부를 위주로 해야 될지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중1 국어 공부의 방향성을 알아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나하나 저랑 같이 살펴보실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에요. 중학교 국어의 특징,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의 국어시험에 대해, 그리고 입시에서 다루고 있는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한올국어학원의 커리큘럼과 수업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국어에 대해서 보시면요.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제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학년제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서 한 학기는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생겨났어요. 1학기에 시험을 보든지 2학기에 시험을 보든지 수행평가가 함께 들어가고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줘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의 국어고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은 내신 시험이 있어요.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1, 2학기 4번의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처럼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 국어 내신 시험 범위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 중학교 1학년 때와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학교별 대회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요. 국어는 독서 토론대회와 독서 퀴즈대회 같은 것들이 학교마다 준비되어 있어서 국어 과목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같이 준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시험 범위가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야 자체도 문학과 문법에 한정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국어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인데 국어에서는 되게 중요한, 수능에서도 문학과 비문학이 제일 중요한 범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비문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화법은 어떻게 하고 작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준비하지 않는 비문학 독해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의 난이도는 가장 치명적으로 높은 파트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저절로 우리 아이가 독해력이 생기는 걸까요? 갑자기 비문학 독해를 잘하게 되는 아이는 없어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도 말하기랑 글쓰기인데 이거는 따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올국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초구, 동작구, 그리고 가깝게 관악구 학교들을 다니고 있어요. 용산구에서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내신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 100점, 공부를 안 하면 90점, 평균 점수도 80점대 후반, 이 정도 수준을 받아와요. 80점대는 공부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를 진짜 못하거나 싫어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생각하시죠. 80점 정도는 받았으니.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문여자중학교 내신은 꽤 많이 어려워졌어요. 예비 중1 때부터 서문여중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생기긴 했어요. 서문여중은 2, 3학년 내신 평균 점수가 50점대일 때도 있어요. 60점대 이런 내신은 정말 어려운 내신 시험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서문여중 3학년 학생 중에는 혼자 내신을 100점 받아왔고 그 학생 외에는 전교에 100점 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90점대도 학원엔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학교 전체로 보면 20, 30점대를 받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예요. 수시는 내신이 중요한 전형이고 올해 78%가 수시 입학을 했어요. 1번에 보시면 고등 내신은 여전히 중학교 때처럼 문학과 문법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기는 해요. 세화고나 상문고 등의 일부 학교에서 독서 범주를 포함하거나 화작이나 모의고사 기출 범위를 포함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고등학교에서는 내는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편이에요. 개념을 활용한 심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단순히 작품 공부나 교과서 내에서만 공부를 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프린트 활용으로 시험 범위 자체가 중학교 때보다는 거의 5배에서 10배까지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시험 범위가 2~3배 정도로 증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험지 안에 등장하는 글자의 양과 시험지 페이지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입시 결과를 위해서 근처 학교의 난이도, 특히나 일반고들이 더욱더 심각할 정도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서 갑자기 국어를 잘하게 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국어는 꾸준한 베이스가 갖춰져야 되는 과목이니까요. 또 입시에서 다루는 국어의 두 번째는 정시예요. 정시는 수능 점수로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수능에서 국어는 문학이 17문제, 독서가 17문제, 선택 과목이 11문제가 나와요.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문법이랑 매체가 포함된 과목이고요. 화법과 작문, 말하기랑 글쓰기에 대한 과목이에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과목으로 봐야 하고요.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국어 난이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식 과목 중에 국어가 표준 점수가 대부분 가장 높아요. 아닌 해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목 중에 국어 표준 점수가 항상 제일 높은 편이고, 그렇다는 건 영향력이 최대라는 얘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독해력 향상 속도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엄청 느린 편이에요.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시작하는 경우에 안타깝다 못해 안쓰러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처 학교들 재수 비율이 엄청 높죠. 세화고도 작년에 220명이 강남 대성에서 재수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세화고뿐만 아니라 다른 근처 학교들도 대부분 비슷하게 80% 정도가 재수생으로 변신해서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재수의 이유가 되는 과목 대부분이 국어예요. 수학은 솔직히 저 같아도 수학이 진짜 안 나왔는데 재수한다?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국어는 왠지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국어가 그 정도로 재수 여부까지 결정짓는 과목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한울국어학원의 국어 수업은 한반 인원이 최대 6명에서 8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해야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뭔지,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떻고 어떤 파트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굉장히 빨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입시 기조에 맞춤 수업을 하세요.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중등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등 수업까지 진행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 고등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 고등국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가닥을 잡아주실 거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고등 때 어떻게 나온다는 걸 세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우리 아이의 결과잖아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나쁘면, 우리 아이의 입시 결과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강의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이 없어요. 한울국어학원이 소수 수업만 고집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관심을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선생님의 챙김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정말 못하는 아이들 1대1로 수업합니다. 어떻게든 끌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서문여중 2학년 학생 중에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국어 성적 20점 올라서 처음으로 전과목 전교 1등을 받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다른 학원 내내 다녔는데 계속 성적이 80점 언저리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중등국어 최대 인원 8명 정도, 고등국어 최대 인원 12명 정도이다 보니까 항상 반이 빨리 마감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한 명만 더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근데 한 명씩 더 넣어드리다 보면 20명, 30명도 금방 돼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방식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울국어 커리큘럼은 어느 학교든 다 커버 가능한 과정이에요. 한울국어 중등국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진학하더라도 입시와 성적이 보장되는 과정이었어요. 근처 각 학교들 전교 1등들을 유지하는 친구들 다 있고요. 서울대 간 학생들, 물론 다른 학원들이나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에는 엄청 입시 결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노베이스의 친구도 서울대 정시 합격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 학원의 특징적인 게
동생이나 사촌 동생까지도 다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진짜 멀리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수능도 당연히 커버하는 과정이에요. 한국어 커리큘럼의 특징은요, 그 학년이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난이도의 진화를 커버할 수 있다. 난이도가 진화한다? 그럼 한국어 프로그램은 더 빨리 진화합니다. 그리고 문학과 문법과 독해, 어휘, 독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2번부터 보시면 문학, 예비 중1 15주 과정에서 중1에 구종교과서 주요 작품의 전 지문을 학습합니다. 아이들이 전 지문을 읽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교과서에 우리 학교 대표작만 하나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 교과서에 동백꽃이 나오면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와 자전거 도둑 같은 게 나와요. 그런 다른 학교에 나오는 중요한 작품은 아이가 문제집에서 풀거나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전문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짧은 지문을 발췌해서 중략 되어 있는 걸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효율성은 높아질지 몰라도 공부의 양과 효과는 미미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전지문을 학습을 하는 거고요. 문법도 전 범위를 다뤄요. 교과서에 나오는 파트는 잘라져 있어요. 의문 범위만 나오거나 품사만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문부터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파트를 쭉 연결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해요. 난이도를 계속 미세하게 상향해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에 했던 과정 대비 어려워진 걸 거의 못 느끼고 조금씩 실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저희 학원에 2년만 수강하더라도 문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학생은 여태 본 적이 없어요. 독해는 수능 지문의 형식으로 훈련을 해요. 수능에 나오는 형식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도 난이도를 미세 상향을 해요. 독해는 수능 형식이지만 난이도는 중1 난이도부터 봅니다. 독해력과 배경 지식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수능 대비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중학교 때는 비문학 지문 자체는 그렇게 시험에 대부분 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때 고난이도 지문을 풀어야 되니 조금씩 연습을 해놓는 거예요. 어휘는 국어의 전범위 개념어를 다 해요. 관용어, 한자성어, 속담, 그리고 타 과목의 주요 어휘도 해요. 영어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이 국어학원 가란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수학을 문제 계산은 하겠는데 문제를 뭘 하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자어로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쫙 뺐는데 어느 순간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 용어도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자 어휘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려워지는 지점이 올 거예요. 어휘를 채워놓으면 그 지점이 없을 수 있어요. 독서는 책을 대여해 줄 거예요. 필독서를 대여해주고 학교별 양식에다가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데요. 학교에다가 독후감을 제출하는 걸 꾸준히 하시면 학교 담임선생님의 관심과 사랑도 받으실 수 있고 생활기록부 퀄리티는 이 독후감이 책임져 줄 거예요. 한국국어학원의 연간 커리큘럼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비 중1은 11월에서 2월 동안의 기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15주 동안의 문학은 중1의 전 범위에 나오는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전 지문을 보고요. 문법도 전 범위를 한 바퀴를 돌아요. 물론 난이도는 낮은 수준으로 보겠죠. 그리고 어휘와 독해는 중1 난이도로 봐요. 1학기가 되면 중2 난이도가 시작돼요. 1학기 때 처음으로 학원 들어왔는데 중2 난이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학기에 하는 중2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살아왔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난이도예요. 2학기 때는 중3 난이도가 들어가고요. 중1 겨울방학 때는 고1 난이도까지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1 난이도 를 다 중1 겨울방학 때면 막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고1 난이도까지 맛보기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중2가 되면 학기 중에 내신 한 달 전에 내신 대비를 하는데요. 중2 때는 1년간 수능 기초를 다 끌 거예요. 중1 중에서도 시험을 보는 학교들은 내신 대비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 학교별로 반을 다시 편성해서 내신 몇 주 전에 편성된 내신반에서 내신 대비를 진행할 거예요. 물론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중요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중학교 내신은 연습이고 훈련 과정이라 준비를 충실하게 해보고 스스로 점수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최상위로 가는 학생들은 항상 습관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기본기를 갖고 있어야 해요. 좋은 습관 같은 경우는 정말 형성하기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용이나 늦게 자는 거나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 습관 잡기 되게 힘들죠.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한올국어학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습관 형성에 나가고 기본기 잡아가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도해 주실 테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한올국어학원에서 최상위로 가는 학생이 다들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혼자 공부를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중1에서 중3까지 교과서 문학작품 독서는 한 번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개념어 공부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학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소설 독해 시에 공감을 하는지 어머니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에 동백꽃을 읽었는데 엄마 이게 왜 좋아하는 거야? 이게 얘가 왜 울어? 뭐 이런 경우들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만큼 요즘에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시대기는 해요. 그리고 문학 독해 시의 줄거리를 요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기본 고전과 현대 명작을 독서를 하는지 여부도 우리 아이의 국어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런 독서를 편식을 하지는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문 독해 시에 요점을 파악하는지 지문 독해 속도는 어떤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문 독해를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논설문을 독해할 때 논리적 반박이 가능한지 국어 문제뿐 아니라 다른 과목 문제도 이해하는지 일상 대화 시 부모님 말씀의 이해도가 어떤지 한자성어를 아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떤지 동음이의어와 다이어를 활용을 잘 하는지 영어 지문을 한글 번역본을 보고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언제 잠이 드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확인하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 향상이 더 필요한 학생인지 확인하실 텐데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뭔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학원을 수업을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올국어학원 위치예요. 방배본원과 방배이관, 서초중앙관 이렇게 있는데요. 방배본원은 동작대로변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경문고등학교 맞은편에 1층에 가구점이 있는 건물에 있는데요. 동작대로 172 찾으시면 학원이 보이실 거고 방배이관도 대로변에 있어요. 동작대로 198이라서 방배본원에서 이관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걸어서 아이들 걸음으로 2, 3분 정도면 방배이관과 본원을 오갈 수 있고요. 서초중앙관은 조금 멀리 있어요. 사무가든 사거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곳으로 다니면 되는데 보통 학교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학교예요 하면 맞는 위치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중등국어는 전반적인 국어 교과를 다 수업하면서 기본 베이스도 채우고 어려운 파트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한올국어에서 수강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권의 성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나중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취업하고도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선생님들과 애정도 깊은 편이고요. 한올국어학원에서 같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과 학습의 기반을 닦아봤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